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포브스가 글로벌 무현금 거래 장려 기조가 비트코인 상승에 일조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 호주 재무부가 현금 결제 한도 등을 포함한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 세계적인 무현금 거래 장려 정책 기조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를 촉진할 수 있다고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포브스는 이미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국가가 전자 결제를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번 호주 재무부 초안 발표는 이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 세계적 무현금 거래 열풍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네, 앞서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는 호주 재무부가 현금 결제 규모를 1만 호주 달러로 제한하는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고 전했었죠. 네, 디지털 화폐는 산업 규제 부재 등을 이유로 이번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향후 당국 차원의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현재 많은 국가들이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기사에서 이제 칼리브라의 이제 부회장과 이스라엘 주요 참모들이 만나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합의하기 위해 만났다는 기사를 전달해 드렸는데,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2017년부터 현금의 사용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도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네, 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호주 같은 경우에는 고액 현금 거래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1만 달러를 넘는 상품은 현금으로 이제 거래가 안 되는 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이제 대놓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현금 사용하지 말아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사용은 아직까지는 제약을 두지 않는다고 하죠. 네, 그리고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들이 자체 지역 화폐를 천천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제로페이만 봐도 아실 겁니다. 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경제에 둔감하신 분들,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계시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경제에 민감한 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일반 분들보다는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이미 세계 각국 정부들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네, 대체할 것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왔듯이 전화국에서 공중전화, 유선전화, 무선전화, 핸드폰식으로 넘어왔듯이 천천히 현금에서 현금 없는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금이 없어진다면 과연 어떤 것이 필요로 하게 될까요? 네, 정답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리플사가 이제 일본의 교토대와 도쿄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리플이 이제 대학 블록체인 연구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일본 교토대 및 도쿄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도쿄대는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경제학과는 블록체인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에릭 반 밀턴버그 리플 수석 부사장이 업계가 성숙해짐에 따라서 학계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혁신 기업과 기업가를 위한 길을 닦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리플의 대학 협력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리플이 전 세계 11개의 대학교와 손을 잡음으로 기존에 시행하던 세계 대학 블록체인 연구 이니셔티브 줄여서 UBRI를 확장함을 밝혔는데요. 2018년 6월에는 총 17곳의 대학에 수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지원하면서 UBRI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때 당시 리플은 매사추세츠 공대 그리고 UC 버클리 스탠퍼드대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연구를 지원하겠다 밝혔었죠. 네, 이후에도 리플은 대학 수업 및 연구 프로젝트 지원, 블록체인 해커톤 후원과 같은 활동을 벌여왔었습니다. 네, 올해 초에는 중국 칭화대학의 핀테크 연구소와 블록체인 연구 장학 프로그램인 BRSP를 개설 지원하면서 UBRI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리플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이렇게 대학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선단체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은 들게 되는데, 만약 리플사의 장학금을 받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대충 상상이 갑니다. 네, 그 사람들, 네, 암호화폐 하면 당연히 리플사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냥, 네,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네, 리플사가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뭐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일단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영국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리스 존슨이 전 외무장관인데, 지금 영국 보수당 당대표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21일 금융 전문 미디어 iXpat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금융 컨설팅 업체 드비어 그룹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니겔 그린은 보리스 존슨이 영국의 차기 총리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며 10월 EU 탈퇴를 서약하면서 파운드와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매체들에 따르게 되면 영국 파운드화는 지난 5월 초부터 미국 달러화에 대해 약 5%의 가치를 잃었고, 유로화에 대해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니겔 그린은 현재 부유한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영국에서 철수시키는 것을 현재 고려 중이죠. 네, 브렉시트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그는 보리스와 브렉시트가 계속해서 의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광범위한 암호화폐 섹터는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해 투자자들의 부를 보호하고 축적하려고 할 때 상승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일단 영국의 브렉시트가 무엇이길래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브렉시트라는 단어는 영국의 브리티시와 엑시트, 탈출하다라는 뜻을 가진 엑시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브렉시트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일단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유럽연합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일단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영국은 그 좋아 보이는 이유를 탈퇴한다고 아득바득 이를 갈고 있는 걸까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대영 제국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영국의 얘기죠. 그만큼 자국민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유럽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 정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EU 경제 위기와 난민 사태에 따른 위기 의식으로 브렉시트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영국은 영내 이제 자유무역에 기초한 단일 시장에는 찬성을 하지만 정치적 통합을 강화하는 데는 부정적입니다. 네, 영국과 EU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영국 국민들 대다수는 정치적 결합이 없는 경제 관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유로존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 또한 브렉시트를 현재 부추기고 있는데요. 유럽 연합 대부분이 저성장 국면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영국의 경제 같은 경우는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에 EU 측에서 이제 유럽 연합에서 영국에다가 분담금을 더욱 중과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시리아 및 중동 난민의 대규모 유입 또한 영국민들의 이런 위기 의식을 부추겼습니다.
이 또한 영국 경제가 회복하자 EU에서 영국에 취업시키기 위해 보낸 것이었죠. 네, 이대로 계속 EU에 잔류한 채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경우에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지출 비용과 이제 내국인 고용시장 경쟁 심화 등 기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자 영국 측에서는 더 이상 유럽 연합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거기다가 영국의 새 총리 이제 보리스 존슨은 브렉시트 강경파입니다. 노딜 브렉시트를 외쳤는데 노딜 브렉시트 말 그대로 무조건 떠나겠다는 겁니다. 네, 10월에는 무조건입니다. 네, 무조건 떠나겠다는 발언을 한 건데 이에 따라 기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이에 따른 대체 투자처로 비트코인이 영국 내에서 활발하게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은행에다가 그리고 영국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업가 자모 씨죠. 네, 자모 씨가 누구냐?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이낸스의 CEO, 네, 자모 씨입니다. 자오장펑은 이것에 대해 알았던 겁니다. 1주 전 영국 파운드 기반의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갑자기 왜 했을까요? 네, CG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렸지만 확실히 사업가적 기질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 시기에 다른 나라 스테이블 코인도 아니고 영국의 파운드와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을까? 네, 알고 있던 겁니다. 네, CG는 이미 이러한 네, 시장을 봤던 거죠. 네, 영국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곧 있으면 이제 급증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그냥 아예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상승에 대한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 너무 기죽으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에 맞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미 SEC가 감시를 위해서 직접 노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트러스트 노드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암호화폐 노드를 직접 운영해 블록체인 데이터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SEC는 이와 관련해 디지털 자산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SEC는 해시 알고리즘, 해시 파워, 그리고 채굴 난이도, 보상 거래량 등 데이터를 조사할 예정이고 데이터를 시중 블록체인 브라우저가 아닌 호스트 노드로부터 직접 획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SEC는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노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다른 기사에서는 이제 XRP 노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혀졌는데 여기서는 나오진 않았네요. 네, 향후 블록체인 데이터 모니터링을 아웃소싱할 업체를 모색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지금 리플 XRP가 2.41% 상승을 하면서 376원대, 네, 메이저 탑 10 코인들 중에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77% 상승을 하면서 사실상 횡보인 모습, 그리고 이더리움도 0.32% 하락을 하면서 사실상 횡보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어제와 크게 다른 바는 없습니다. 64.5%를 기록을 하면서 아직까지 높은 비트코인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아래로 내려가서 하루빨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7월 30일 청문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해당 청문회에서는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이어, 국제무역 및 금융 전문가 레베카 넬슨, 그리고 UC 어바인 법대 교수인 메사 바라다란이 이제 함께 블록체인 협회를 대신하여서 은행 주택 및 도시 문제에 관한 상원위원회 앞에서 증언자가 되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코인코드 측에서 이제 청문회 내용 중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미 상원은행위원회 의장인 마이크 크레포는 잠재력과 위험성 내포된 이 기술을 미국이 선두에 서기를 바란다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메릴랜드주 상원의원이 우리가 이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매일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네, 넬슨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큰 우려로 자금 세탁을 언급하지만 라이선스, 보고, 투명성 요건 등으로 이러한 우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넬슨은 페이스북이 암호화폐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실행되기 전에 규제와 시스템적인 우려를 둘 다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미국 네바다주의 캐서린 마리 코르테즈 마스토 상원 의원은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중국보다 이 기술을 선도하는 것의 이제 중요성을 믿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네, 중국과 이렇게 대립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서클에스 이어 이제 제레미 얼레이어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산 등급으로서 정의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서비스와 제품을 미국 밖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하이오주의 브라운 상원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술회사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묻고, 바라다란 교수는 미국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없다면 기술 우위를 잃을 수 있다, 이를 우려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게 있어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 의원은 이제 페이스북 암호화폐 용납 못한다. 정부가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네, 페이스북은 신뢰받을 수 없다라고 또 한번 언급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렇게 크게 자세하게는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들은 저널리즘 그리고 개인정보 등 끊임없는 스캔들을 만들어낸 바 있다면서 그들은 이제 기술 혁신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통화정책에 영향을 끼치려 하지만 통화정책은 미 연준이 주도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는 이어 대기업을 신뢰할 수 없으면 정부가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 상원 이제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이어가 규제 당국은 먼저 디지털 자산들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새롭게 정의해야 하며 비트코인과 리브라는 다르다. 수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또한 중요하다. 디지털 자산은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는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의 버뮤다 이전에 대해서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암호화폐 정의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암호화폐 상품 및 유틸리티 토큰 등 자산이 매우 쉽게 증권 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상품 또는 유틸리티 토큰일 수도 있다라면서 암호화폐 산업은 올바른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대학 법학 교수 메사 바라다라는 기존의 금융 보안책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너무 앞서 나간 생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 금융체계의 문제는 기술이 아닌 정책에 있다면서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달러의 대체제가 되려 시도한다면서 우리는 연준의 권력을 보호해야 한다 덧붙였고,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 검토 청문회에서 이제 많은 암호화폐 규제 의견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캐서린 코테스 메스토, 네, 즉 민주당 상원 의원은 블록체인 잠재력이 크고 미국이 앞서 나가지 않으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 따라잡힐 염려가 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이제 암호화폐 허브 국가들은 투명성과 명확성을 통해서 암호화폐 업계를 관할권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업계 단독 규제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레미 얼레이어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보는 시선은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들도 살짝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 리브라 프로젝트 정식적으로 좀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 보입니다. 네, 그래도 전반적인 암호화폐 언급에 있어서 보자면 미국의 규제가 제도적인 문제가 시급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암호화폐를 없애버려야 된다와 같은 얘기들은 다행히도 없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에도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원 의원들도 입을 모아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미국 측에서부터 어느 정도 큰 틀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
네,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말한 것입니다. 네, 이것과 세트 메뉴식으로 이제 원 플러스 원으로 항상 나오는 게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네, 기사에서 몇 번 나와 이제 눈에 익은 단어긴 한데 이게 단순히 그냥 세계 경제가 힘들었던 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조만간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8월 2일 인도 주간의 암호화폐 금지 관련 공청회입니다. 이때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까요? 이번 공청회는 다행히 큰 탈 없이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인도 공청회에서도 큰 탈 없이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리플 XRP 기준 376.01원입니다. F5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3원 올랐네요. 376.34원입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가격의 이제 소폭 상승 및 지금 하락, 횡보 이어가고 있죠. 지금 암호화폐 변동성이 끝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롱과 숏의 뚝배기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뚝배기 깨고 아래 내려가서 뚝배기 깨고 위에 올라가서 또 뚝배기 깨고 계속해서 깨지는 향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암호화폐 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듯이 지금 많은 시그널들이 하나의 점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곧 있으면은 상승할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조만간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제 영상이 오늘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안전벨트 꼭 매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비 올 때는 특히 밤에 차선이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몸이 건강해야 암호화폐에도 관심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